감사합니다. 나는 요즘 손주들이 여행 다녀오느라 정신이 없어. 우리 애들이 참 효자야. 매달 용돈도 챙겨주고 집도 사준다더라. 넌 애들이 그렇게밖에 안 해? 그럼 뭐하러 그 고생을 했어? 그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40년 된 친구가 무심코 건넨 말이었지만 그 말이 제 마음에 큰 균열을 일으켰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웃으며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저는 그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저도 자식들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없는 살림에 학비 대주고 결혼 자금까지 마련해주고 한 번도 제 인생을 먼저 생각해 본 적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은 건 뭘까요? 손주 보러 와달라는 연락도 없고 용돈을 기대할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엄마, 너무 자주 연락하지 마세요라는 말만 반복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친구는 마치 그 모든 게 제 탓이라도 되는 듯 말했습니다. 넌 너무 애들을 지들 편하게 키운 거야. 나처럼 잘 키웠어야지. 그날 밤,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40년을 친구라고 믿어왔는데 그 관계가 이제는 저를 더 작고 초라하게 만드는 존재가 되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저를 불편하게 만드는 관계에 매달리지 않기로요. 그리고 이 결심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그리고 혼자서도 당당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 꼭 필요한 3가지 조건도 함께 나누려 합니다. 첫 번째, 40년 친구를 정리하게 된 결정적 순간. 친구는 자식 자랑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우리 애들은 매달 용돈을 챙겨줘. 집도 사줬어. 너네들이 왜 그래? 매번 들을 때마다 웃어넘겼지만 속은 타들어갔습니다. 그 친구의 말은 자랑을 넘어 무의식적인 비교와 깎아내림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가 전화해 말했습니다. 야, 나 요즘 힘든데 돈 좀 빌려줄 수 있어? 주식에 실패했는데 곧 받을 돈이 있으니 그때 갚겠다고 말했죠. 저는 조심스럽게 나도 여유가 없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친구는 정색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내가 몇십 년 친구인데 그까짓 돈 좀 못 빌려줘? 너 그동안 나한테 도움받은 거 기억 안 나? 그 말에 무언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그 친구는 저를 친구가 아니라 언제든 돈 빌려줄 사람으로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며칠 뒤 다른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너 요즘 자식들한테 서운하다며? 너 너무 퍼주기만 했잖아. 어디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냐고 묻자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누구긴 누구야, 내 단짝 친구지. 그 순간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믿었던 친구에게 털어놓은 속마음이 술자리 안주처럼 퍼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도 친구니까 좋았던 기억도 있으니까 저는 계속해서 관계를 이어가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는 점점 더 많은 부담스러운 부탁을 해왔습니다. 시장 좀 같이 가자. 차 좀 태워줘. 모임 회비 좀 먼저 내줘. 모든 말 속엔 네가 해줘야지라는 기대가 깔려 있었습니다. 결정적인 날은 따로 있었습니다. 카페에서 친구와 대화 중 친구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너 혹시 내가 또 돈 빌려달라고 할까봐 피한 거야? 그 말에 머리가 띵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말. 그래서 내 자식들이 그렇게밖에 안 하는 거야. 이 말은 이제 한계였습니다. 그 친구와의 40년 관계를 끊기로 결심한 순간이었습니다. 두 번째, 진짜 내 사람은 애쓰지 않아도 곁에 남습니다. 친구와의 관계를 끊고 난 그날 밤, 저는 멍하니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야 속 시원하겠다 싶었는데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이 텅 비어버린 느낌이 들었습니다. 정말 친구 하나 끊었다고 이렇게 공허한 기분이 드는 걸까요? 사실 생각해보면 그 친구 하나뿐이 아니었습니다. 제 곁에 있었던 많은 관계들이 떠올랐습니다. 오랜 이웃,
학부모 모임, 직장 동료들. 그 시절엔 서로 연락도 자주 하고 만날 약속도 잡았지만 아이들이 크고 제가 은퇴하고 나니 어느새 자연스럽게 연락이 끊긴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 사람들과의 관계는 상황이 만든 관계였을 뿐 진짜 인연은 아니었구나. 그리고 나는 그 상황에 맞춰 살아가느라 정작 나 자신이 어떤 관계를 원하는지 깊이 고민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상대가 불편할까봐 먼저 연락했고 괜히 오해 살까봐 애매한 말도 삼켰습니다. 그냥 오래됐다는 이유만으로, 나쁜 사람 되기 싫다는 이유만으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시간이 아니라 마음의 거리였습니다. 며칠 후 우연히 동네 카페에 들렀다가 예전에 동네 모임에서 몇 번 마주친 분을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서 다 만나네요. 그 사람과 자연스럽게 커피를 함께 마시게 되었고 소소한 일상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자식 이야기, 요즘 건강, 동네 소식. 별거 아닌 이야기였지만 이상하게 이 대화는 전혀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진짜 세월 빠르죠. 예전엔 애들 키우느라 정신 없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혼자 여유롭게 커피도 마시고. 그 말에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런 평범한 순간이 얼마나 오랜만인지 모르겠습니다. 눈치 보지 않아도 되고 억지로 맞장구 칠 필요도 없고 내 감정을 숨기지 않아도 되는 시간. 바로 이런 관계가 진짜 내 사람과의 관계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제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요즘 인간관계가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누구와 어떻게 지내야 할지도 잘 모르겠고요. 그분은 조용히 커피를 한 모금 마신 뒤 따뜻한 말투로 말했습니다. 맞아요. 근데 진짜 신기한 건 정말 나를 소중하게 생각해주는 사람은 굳이 애쓰지 않아도, 억지로 연락하지 않아도 그냥 곁에 남아있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 깊은 곳에서 편안함이 밀려왔습니다. 그렇구나. 진짜 관계는 힘들게 매달려야 유지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거구나. 그 이후 저는 제 인간관계를 천천히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만나고 나면 기운이 빠지는 사람, 내 이야기를 흘려듣고 가볍게 떠버리는 사람, 자신의 기준으로 나를 평가하는 사람들에겐 더 이상 마음을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 대신 소소한 인연이라도 나를 진심으로 대하는 사람, 내가 편안함을 느끼는 사람과의 관계를 조금 더 소중히 다루기로 했습니다. 그제야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친구가 많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소수라도 진심으로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내 기쁨과 슬픔에 귀 기울여주는 단 한 명의 사람이면 충분했습니다. 결국 인생에서 남는 관계는 많은 사람이 아니라 편안한 사람이라는 걸 저는 늦게나마 배웠습니다. 세 번째, 혼자서도 당당하게 살기 위한 첫 번째 조건 경제적 자립. 친구와의 관계를 정리하고 불필요한 인연을 끊고 나니 오히려 마음 한편이 홀가분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자유로움 속엔 조용한 불안도 함께 깔려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혼자구나. 그때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돈이었습니다. 젊을 때는 몰랐습니다. 아이들 교육비, 생활비를 책임지며 돈은 가족을 위해 쓰는 것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아이들이 독립하고 일도 줄어드니 이제는 돈이 없으면 나 자신이 작아진다는 걸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뼈아픈 순간은 이럴 때였습니다. 마트에서 살까 말까 망설이다. 그냥 내려놓는 물건, 혹시라도 아플까봐 병원비 걱정에 검진을 미루는 순간들. 그리고 자식에게 말 못하고 혼자 삼키는 작은 생활비 고민들.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이제는 내 인생을 살아도 되는 나이인데. 그렇습니다. 더 이상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정말 나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경제적 자립이 필요했습니다. 지출 점검부터 시작했습니다. 먼저
한 달간의 지출을 꼼꼼히 기록해 봤습니다. 적어도 제가 어디에 얼마를 쓰고 있는지 정확히 아는 것부터 시작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놀랐습니다. 자동이체로 빠져나가는 정기 결제 서비스, 예전에 가입해둔 보험료, 잘 사용하지도 않는 온라인 강의 구독료. 생각보다 안 써도 되는 돈이 많았습니다. 그중 일부는 필요에 의해 시작했지만 이제는 생활에 별 영향을 주지 않는 소비들이었습니다. 혹시 몰라서라는 이유로 유지해오던 것들이었죠. 하나씩 해지하고 정리하면서 월 지출이 1,015만 원은 줄어들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절약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내 삶을 통제하고 있다는 감각, 그게 제게 더 큰 힘이 되었습니다. 작은 수익이라도 내가 만들어내기. 그 다음으로는 수입을 고민했습니다. 이 나이에 내가 뭘이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요즘 세상은 생각보다 내 생활 자체가 수익이 될 수 있는 시대였습니다. 우선 저는 집 정리부터 시작했습니다. 책장에 쌓인 책, 안 쓰는 주방 가전, 묵혀둔 가방, 그리고 한 번도 안 입은 옷들까지 모두 중고거래 플랫폼에 하나씩 올려보기로 했습니다. 생각보다 수요가 많았습니다. 이걸 누가 사? 싶었던 물건이 순식간에 팔리기도 했고 몇 달간 꾸준히 하다 보니 집도 정리되고 작은 돈이지만 생활비에 보탬이 되는 금액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엔 취미를 활용한 수익도 고민했습니다. 저는 글쓰기를 좋아해 블로그를 다시 시작했고 광고 수익이 작게나마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이웃 중 한 분은 뜨개질로 작은 소품을 만들어 판매하고 있었고 또 어떤 분은 반찬을 소분해 동네에 나눠 팔기도 했습니다. 큰 돈이 아니어도 좋았습니다. 단지 내가 내 삶의 일부를 책임질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제 자존감을 단단하게 만들어줬습니다. 연금과 재테크, 지금부터라도 점검. 마지막으로 연금과 노후 자산을 확인했습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막연히 나오겠지 했던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얼마가 나오고 언제부터 받을 수 있는지 체크해 봤습니다. 연금을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중복되는 보험은 없는지, 정부에서 지원하는 연금저축 혜택은 무엇이 있는지 하나씩 정리해 나갔습니다. 특히나 소득이 없을수록 감정적으로 더 흔들릴 수 있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경제적 안정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태도 전체를 지탱해주는 뿌리라는 사실을 실감했습니다. 이제 저는 말할 수 있습니다. 혼자여도 괜찮다는 말은 그냥 용기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바로 경제적으로 스스로 설 수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한 말이었습니다. 혼자 살아가는 삶, 그건 고립이 아니라 자립이어야 했습니다. 네 번째, 건강과 마음의 즐거움. 혼자서도 충분한 삶의 두 날개. 경제적 자립을 준비하면서 저는 뚜렷한 자신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 이제 나도 누군가에게 의지하지 않고 내 삶을 지켜갈 수 있겠구나. 그런데요, 돈만 있다고 다 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바로 마주하게 된 문제는 건강이었습니다. 언제부턴가 아침에 일어날 때 허리가 뻐근했고 계단을 오를 땐 숨이 찼습니다. 한 번은 감기 몸살이 심하게 왔는데 며칠을 혼자 끙끙 앓으며 아, 진짜 몸이 아프면 아무것도 소용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내 몸이 곧 나의 자산이다. 건강은 가장 확실한 재산. 돈이 많아도 건강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 이제는 정말 절절하게 이해됩니다. 그래서 저는 실천 가능한 것부터 차근차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하루 30분 걷기. 이게 별것 아닐 것 같아도 막상 꾸준히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예 시간표처럼 정해두고 가까운 공원으로 산책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혼자서는 작심삼일이 될까봐 근처에 있는 걷기 모임에도 용기 내어 가입했습니다. 생각보다 나이 비슷한 분들이 많았고 다들 그냥 말없이 걸으면서도
마음이 통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몸도 움직이고 가벼운 인연도 맺을 수 있는 시간. 이 시간은 제게 하루 중 가장 소중한 루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식습관도 바꿨습니다. 전에는 끼니를 대충 때우고 입맛 없을 땐 라면으로 버티는 날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젠 내 몸을 아끼기로 했습니다. 과식을 줄이고 단백질과 채소 위주로 밥상을 바꾸었습니다. 간식으로는 자극적인 과자 대신 견과류와 과일을 챙기고 무엇보다 하루 세 끼를 정성스럽게 먹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건강은 정말 정직하게 반응합니다. 며칠만 제대로 챙겨도 소화가 잘 되고 잠도 깊게 잘 수 있었습니다. 몸이 가벼워지니 마음도 가벼워지고 하루가 더 활기차졌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이제는 아프기 전에 정기검진을 꼭 받기로 했습니다.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같은 수치를 정기적으로 체크하면서 내 몸의 상태를 숫자로 확인하니 마음도 한결 든든해졌습니다. 건강을 챙긴다는 건 단지 병을 막기 위한 게 아니라 내 삶을 지키기 위한 투자라는 걸 새삼 느꼈습니다. 마음을 채우는 취미, 삶의 의미를 만드는 시간. 몸이 건강해지니 자연스럽게 생각이 넓어졌습니다. 이제는 뭔가 나만의 시간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그건 단지 시간이 남아서가 아니라 진짜 나를 위한 삶을 살아보고 싶다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오랫동안 미뤄뒀던 취미를 하나씩 떠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막막했습니다. 내가 뭘 좋아하지? 나이 들어 새로 뭘 한다는 게 가능한가? 그러다 우연히 들른 문화센터에서 캘리그라피 수업을 알게 되었습니다. 글씨나 예쁘게 써보자는 마음으로 등록한 수업이었는데 의외로 손끝에서 글자가 완성되어가는 그 시간이 묘한 몰입감과 성취감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동안 무의미하게 흘러가던 하루가 그 시간만큼은 오롯이 내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만의 방식으로 삶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작은 텃밭을 가꾸고 누군가는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어 SNS에 올리고 또 어떤 분은 동네 아이들에게 피아노를 가르쳐주며 의미를 찾고 있었습니다. 중요한 건 잘하느냐가 아니라 시도하느냐였습니다. 무언가에 몰입하고 즐기고 스스로 기뻐하는 순간들. 그게 삶의 품격을 만들고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게 만드는 힘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더 좋았던 건 같은 취미를 공유하는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새로운 인연이 생긴다는 점이었습니다. 억지로 꾸며내는 관계가 아닌 진짜 공감과 흥미로 이어지는 소중한 사람들. 혼자가 외로울 것 같았던 시간이 취미 덕분에 오히려 더 따뜻하고 풍요롭게 변했습니다. 이제 저는 말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자립만큼이나 건강한 몸과 마음의 즐거움은 혼자 살아가는 삶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조건이라는 걸요. 내가 나를 아끼고 내 시간을 채우고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것을 하나라도 해보는 것. 그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 그 누구의 도움 없이도 삶이 충분히 만족스럽고 당당해질 수 있습니다. 5번째, 나는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 카페 유리창 너머로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는 오후, 혼자 마신 커피 한 잔이 참 깊고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야 진짜 나의 삶이 시작되는구나. 돌아보면 그동안의 제 인생은 누군가를 위한 시간, 누군가의 기준에 맞추는 삶이었습니다. 자식들을 위해 아끼고 또 아끼며 살았고 친구와의 관계를 유지하려고 속상한 감정도 삼켰습니다. 나만 참으면 괜찮아질 거라 믿으며 그렇게 수십 년을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나는 더 이상 누구의 인정이나 보상을 기다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런 걸 바라지 않아도 내가 내 삶을 정성스럽게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걸 뒤늦게나마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 친구를 정리하고 혼자가 되었을 땐 무섭기도 했습니다. 이러다 정말 외롭게 늙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하루에도 몇 번씩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혼자인 시간이 두렵지 않게 되었고, 오히려 그 시간 속에서 나 자신과 가까워졌습니다.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았던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작은 걸음이라도 매일 나를 위해 움직이는 그 시간들이 제 삶을 점점 따뜻하게 채워주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조금씩 자립하게 되니 눈치 보지 않고 소비할 수 있었고, 건강을 돌보며 걷는 하루하루가 내 몸을 가볍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언가에 몰입하고 있는 순간, 그게 글이든 그림이든 단순한 텃밭이든 간에 그 시간만큼은 외롭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와 말하지 않아도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나이 들면 결국 외로워져. 혼자는 불쌍해 보여. 자식이 있어도 결국은 혼자야. 맞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다르게 생각합니다. 혼자라는 것이 두려운 게 아니라 불편한 관계를 억지로 이어가며 상처받고 후회하는 것이 더 두려운 일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진짜 외로움은 사람 수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곁에 있어도 내 마음을 몰라주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시작됩니다. 오히려 혼자일 때 나는 나의 감정에 더 솔직해지고 나를 더 잘 돌보게 됩니다. 그리고 꼭 기억해 주세요. 혼자 살아간다는 건 고립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내 삶을 스스로 책임지고 살아가겠다는 당당한 선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한 삶을 위한 3가지 조건. 경제적 자립,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작은 수익이라도 스스로 만들어내며 연금과 자산을 점검하는 일. 그것만으로도 훨씬 더 당당해질 수 있습니다. 건강한 몸, 하루 30분 걷기, 정성스런 식사, 그리고 정기검진. 몸을 돌보는 건 결국 삶을 지키는 가장 기본입니다. 마음을 채우는 즐거움.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이 무언가에 몰입할 수 있는 시간, 그 시간이 삶의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진짜 인연도 찾아옵니다. 이 모든 걸 통해 저는 이제 누군가에게 기대지 않고도 충분히 자유롭고 당당한 노후를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습니다. 부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의 마음도 따뜻해지셨길 바랍니다. 이제 누군가에게 묻는 대신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어.